왜 이렇게 설계하셨나요?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닉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내부 세미나를 위해서 좀 제가 짤막하게 정리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개발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번 주제인 왜 이렇게 설계하셨나라는 질문은 아마 개발자라면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일 텐데요.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은 카카오뱅크 개발 문화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궁금증들에 대한 질문들의 연속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위한 질문인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이 질문들을 듣기도 하고 답변을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저희 기술 면접 진행 중에 코드 리뷰가 있는데 가장 첫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답변으로는 아키텍처, 그리고 디자인 패턴,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의 분리, 계층 분리, 의존성 관리 등 적용 기술 스택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종종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 스택을 선택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저희가 묻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설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키에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문제 해결과 계획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는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언어 선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기술 스택들을 선택하고 적용할지, 그리고 아키텍처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프로젝트에 녹여낼지를 저희가 결정하는 전반적인 것을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설계에서 저희가 기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선택적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한적 요소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제한적 요소에는 개발 환경과 개발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 다양한 맥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개발할 때 좀 저희가 설계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발을 할 때 저희가 흔히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스위프트 그리고 오브젝티브 C가 있을 텐데요.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요건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는 서비스 구성,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가 하이브리드로 구성될지 혹은 네이티브로 구성될지 등에 따라서도 설계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에 따라서도 설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뀔 요소이지 싶은데요. 개발 기간에 따라서 서비스의 설계의 복잡도가 많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택적 요소인데요. 선택적 요소는 다양한 기술 스택들에 대한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 디자인 패턴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프로토콜을 어떤 것을 쓸지, 어떤 DB 기술을 쓸지, 그리고 동시서 프로그램 기법은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위에 선택한 기술 스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서드파티 프레임워크를 선택할지 등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적 요소는 아마 개발자의 숙련도와 그리고 배경 지식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소인데요. 이 시대적 요소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나 아니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새로 개발된 언어들이 만들어졌을 테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설계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을 것 같습니다. 설계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계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라고 합니다. 최신 트렌드랑은 조금 개념이 좀 멀죠. 설계 패러다임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언어의 발전, 그리고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서비스의 규모와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설계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어는 저급 언어에서 고급 언어로 발전해왔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초기 명령형 프로그래밍부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선언형 프로그래밍 등으로 발전해왔고요. 이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설계도의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복잡도에 따라서 설계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설계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변화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중심의 설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메인 중심의 설계가 있을 텐데요. 다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을 텐데 크게 이 두 패러다임에서 파생되어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데이터 중심의 설계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아키텍처, 3티어 아키텍처, N티어 아키텍처, 그리고 멀티 레이어 아키텍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이 특징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로직의 위치가 조금 데이터 중심 쪽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이 먼저 선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은 데이터 처리에 좀 집중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 중심의 설계의 특징 좀 볼 텐데요. 여기에 속한 아키텍처들을 보면은 헥사곤은, 그리고 어니언,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클린 아키텍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메인 중심의 설계를 좀 중시하고요. 계층 구조의 분리를 좀 중시하고 계층 의존성 관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패러다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제가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진을 보시면 데이터 중심의 설계인 3티어 아키텍처, 그리고 도메인 중심의 설계인 클린 아키텍처, 이 두 가지 사진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3티어 아키텍처에서 보시면 일단 인프라 스트럭처를 너무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죠. 저희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린 아키텍처를 보시면 종종 저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클린 아키텍처의 책 저자인 로버트 C 마틴은 이걸 클린 아키텍처는 시스템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이라고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어느 위치, 인프라 스트럭처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정의를 하고 싶어서 일단 보여드렸고요. 제가 채용 과제를 종종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서 보면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종종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용된 엔티티, 그리고 도메인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제시한 API 응답가에 따라서 엔티티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유스케이스를 설계하셨다고 종종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API는, 그리고 이 시스템은 클린 아키텍처가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 저희도 가끔 가다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이 API에서 클린 아키텍처는 로 만약에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엔티티와 유스케이스를 어떻게 정의했고
가장 바깥 레이어에 위치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설계되고 이렇게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크게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좀 제한적, 선택적, 시대적 사항들이 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려 사항들이 반영돼서 설계되었는가,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에 저희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녹아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를 해야 되는가가 반영되어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시 제가 생각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계하였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보고 싶은 건 iOS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만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SDK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iOS 어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위한 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저희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iOS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UI 비즈니스 로직 구현이 전부다라고 설명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계가 무조건 꼭 UI는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MVC, MVVM, MVP, 바이퍼, TCA 등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OS 개발자는 한 번쯤 MVC, MVP 여러 아키텍처 패턴들을 접해보셨고 아마 직접 구현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끔 보면 UI가 필수인 만큼 이런 인터랙션에 집중된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과연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한 번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은 어떻게 구현하고 설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프트 언어는 일단 선언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선택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선택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좀 보편적 원칙,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보편적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가 있을지 저는 좀 많이 항상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솔리드 원칙, 저희가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원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결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 책임의 원칙, 그리고 의존성 역전의 원칙, 항상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레이어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추상화시킬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딱히 정해진 설계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조금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왜 이렇게 설계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만약 드리자면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개발을 하면서 흔히 아키텍처들을 선택하고 개발을 할 때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개발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저희 면접 때 질문 힌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대릭 어딨나요? 네, 대릭에
가장 대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드 리뷰를 마치고 기술 면접을 쭉 진행하면 기술 질문을 합니다. 대리기. 스위프트는 프로토콜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왜 프로토콜 지향 언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은가요? 물론 당연히 프로토콜 지향 언어가 어떤 기술,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어떤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들이 가능하고 어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지향 언어라고 아마 설명해 주실 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토콜 지향 언어가 나오기까지의 배경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 이 두 개의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언어들이 발전하고 설계가 발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콜 지향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위프트 언어가 탄생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